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자, 보험료, 그리고 보험료 환급 할 텐데요. 네. 그동안에는 뭐, 보험료, 뒤에 뭐 방제시설이 붙네, 안 붙네, 방제시설 할인율, 뭐 부보장 특약 할인율이 붙네, 안 붙네, 뭐 대동소이 했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보험료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보험료의 환급. 그동안의 환급은 가장 기본인 A그룹, 논작물, 수학감소 받작물 이런 친구들. 그다음에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적종, 과수과실, 생산비, 노지, 인삼. 그리고 나머지 하나, C그룹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번 강 내용입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보험기간이에요. 자, 보험기간 할 때 보험기간 자체는 외울 것도 없지만 단기,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이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네. 자, 볼게요. 일단 보통약관, 시설작물과 시설재배 버섯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할게요. 네. 보통약관. 일단 우리 그동안에 가요손, 가요손방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네. 자, 가요단입니다. 가요단. 시설작물, 시설재배 버섯,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가요단. 자, 단은 단기요율, 단기요율. 단기 계약했을 때. 단기 계약했을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지수라 표현되지만 비율이고요. 만약에 우리 특약에서 저는 수재는 보장받지 않을게요. 원래 가입할 수 없는 하천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네, 풍재만 보장받을게요. 수재 부보장 특약이 있었잖아요. 자, 거기 가입했다. 그러면 90%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곱하기 1 마이너스 0.1, 10% 할인 가능하다. 똑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놓치시지 않으시려면 아예 가요 단수 이렇게 암기하셔도 좋겠죠.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이 요율. 그동안엔 우리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 요율 했었죠. 네. 여기 하나가 더 붙어요.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 요율, 지, 그리고 종별 요율이 붙습니다. 즉, 이제 가, 요, 단, 수. 근데 이 요가 지, 종. 지역별, 종별 요율이구나. 지역별. 이건 제시되죠. 우리가 알 수 없죠. 네, 뭐 10%, 5% 제시되겠죠? 종별.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요. 종별. 해가림 시설. 종별. 시설의 안전도. 그래서 안전한 시설일수록 비율이 적었죠. 요율을 상대적으로 차등해서 적용해라. 기억나시죠? 네. 덜 안전한 시설일수록 숫자가 커서 곱하기인데 숫자가 커지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에서는 보험료 공식에 이렇게 종별 이게 안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제시 안 되면 종별 요율 자체든지 뭐 내 재해형 설계 기준 이렇게 종별 요율을 언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지역별만 적용하고 만약에 제시가 되면 종별 요율이 뭐 1.0 제시가 1.0은 하나만 하니까 0.9 이렇게 제시가 되면 적용하고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네. 자, 어떻게 적용하나 봤더니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이 10%. 근데 종별 요율이 만약에 0.9 이렇게 하래요. 10에 90만 받으라는 거잖아요. 좀 덜 받아라. 그쵸?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받아라. 이거 되잖아요. 그쵸? 네. 지역별, 종별, 가요, 단수, 이, 요가, 지, 종. 오케이. 자, 보통약관. 우리 다른 말로 이제 주계약이라고 하죠. 주계약. 여러분, 이 종별 요율을요. 우리 또 구분해야죠. 종별 요율.
종별만으로 암기하세요. 종별만. 이게 뭐냐고? 주계약. 주계약만. 화재 특약이 없잖아요. 주계약만. 네. 특별약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농시와 작물만. 나중에 시설 가보시면 부대 시설에는 종별 요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즉, 시설 자체의 안전도와 그 안에 있는 작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종별만. 자, 근데 단기 요율이라는 게 나와요. 단기 요율. 단기 모두. 단기. 주계약. 특약. 다 적용됩니다. 나중에 시설에 화재 특약에 특약인 화재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이 있는데 그 특약에도 적용이 돼요. 즉 주계약, 특약 전부.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작물, 부대시설, 부시 다 적용됩니다. 헷갈리잖아요. 종별만, 단기 모두. 여기 뭐가 빠지더라? 아, 시설과 우리 보험의 목적은 부대시설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가입시켜주는 거지 시설과 그 안에 있는 작물이 중요한 거예요. 네, 포인트 잡으시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주계약의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선 가입금액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지역별 요율은 제시될 것이고 종별 요율은 잠시 후에 보고요. 단기요율, 종별하고 단기요율만 알면 되네요. 네. 이번 강 살펴볼 것 종별 단기. 자, 화재 특약 요율. 화재 특약의 가입. 항상 특약은 특약의 가입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화재 특약의 요율이 옵니다. 종별 없어요. 종별만, 주계약만. 자, 그리고 작물에 해당하는 특약 중에 하나가 표고 확장위험 보장 특약이 있어요. 이거는 참 몇 년째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보상하는지 표고 이 특약에 가입하면 시설작물과 동일하더라. 원래 버섯은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만 자연재해 조수의 피해를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시설작물과 달랐어요. 근데 이 특약에 가입한 표고만 시설작물과 동일했는데 25년에 새롭게 추가된 보상하는 제 하나 있었죠. 시설작물 쪽에. 뭐였죠? 그새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뭐였어요? 시설재배 농작물에 발생한 조수해를 보상한다. 작물 쪽에 있는데 버섯은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 얘는 원래 시설작물과 동일한데 보상하는 재가 그 조수해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약관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자, 어쨌든 다시 보험료로 돌아와서 그 특약에 가입을 한 경우 가입금액 단기 모두. 네. 할증. 확장하니까 더 받아야 되겠죠? 할증. 오케이. 자, 얘가 문제예요, 얘가. 여기 갑자기 화재가 와요. 과거에는 또 재보험 사업자 자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 종별만이 여기 표고 특약 해당되겠죠? 근데 몇 년째 이게 화재 특약으로 돼 있으면서 안 바뀌어요. 네. 또 안 바뀌면 뭐 이게 문제 나오면 우리 화재 특약 요율해야죠. 뭐 근거잖아요. 우리의 근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종별과 단기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종별. 보험 요율을 차등해서 적용해라. 자, 보통 약관 영업요율이 10%인데 안전한 일종 시설이면 70%만 받으래요. 덜 안전한 5종이면 더 받으래요. 110% 받으래요. 이거예요. 그래서 해가림과 인삼도 사실 적용하는 게 맞죠. 공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 제시되는 대로. 자, 해가림 시설의 종별요율과 차이점. 거긴 일종이 없죠. 얘는 하우스잖아요. 그렇죠? 과거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일종. 좀 세분화돼 있어요. 철골. 튼튼하죠. 경량철골. 네. 만약에 문제에 일종 정직하게 나오면 땡큐.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원예 시설, 농업용 시설물에 넣고 철골 유리온실
얘는 종이 없나 보다. 안 되죠. 네. 일종이란 얘기구나. 자, 해가림 세 글자가, 즉 3종이 1.0이었죠? 여기는 원예시설 네 글자. 1.0. 이 기준은 다 암기하셔야 되고, 4종 한번 볼까요? 내 재해형 설계 기준의 100% 미만이면서 선택 아니죠, 이거. 그죠? 전제. 적설심이 7.9 이상이고 엔드. 풍속이 10.5 이상인. 셋다. 5종 볼까요? 7.9 미만이거나 10.5 미만인. 이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자, 종별율 의미 알았고 이것만 암기만 하면 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린 단기율 보셔야 되겠죠. 단기율. 지금 현재 기준의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단기율은 여기서만 쓰여요. 근데 단기율 아까 제가 뭐에 쓰인다고요? 1년 미만 단기 계약. 그렇죠? 사실 가축재해 보험에도 쓰여요. 근데 지금 가축에는 보험료에 관한 내용이 거의 빠져 있으니까. 네. 자, 쓰임 먼저 볼게요. 단기율. 첫 번째,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단기 계약이니까 보험료를 좀 달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1년하고 똑같이 받으면 좀 그렇죠. 두 번째,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 쓰임, 단기율의 쓰임 두 가지. 모든 건 보험기간부터구나. 자, 이 단기율의 그 농구만 이뤄서 오시면 조그맣게 박스 안에 막 깨알같이 글씨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제가 여기 알파벳을 B가 안 쓰여져 있네요. 네, 여기 제가 알파벳 A 이렇게 했죠.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요게 B예요. 잠깐만요. 네. A, C는 보이시죠? B가 아마 저장이 안 된 것 같은데 B. 그리고 요게 C. 좀 내용을 나눠보자고요. 네. 그냥 보시면 네, 더 어지럽습니다. 자, A가 단기율의 기본이에요. 단기율 기본. 일단 쓰임 두 개는 받고 단기율 표를 볼게요. 이거 암기하셔야죠, 뭐. 근데 이거 암기거리도 안 돼요, 여러분. 15일까지 15. 뭐 어려워요. 그 다음에 6개월까지 플러스 10.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는 5% 단위. 7개월부터 5% 단위. 12개월이면 1년 가입한 거잖아요. 100%. 오케이? 그리고 그런 거 질문하신 분 계세요. 만약에 1.5개월이면, 그러니까 45일이면 어디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 안 보시는 거죠. 네. 까지. 1개월까지가 20%니까 1.5개월이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까지. 자, 단기율, 쓰임. 여러분 제가 자꾸 짚어드리는 거는 정리를 해가시면서 보시라고요. 쓰임. 정리 노트 하셨죠? 그 다음에 암기. 이거 제시 안 됩니다, 그냥. 보험기간 뭐 예를 들어서 5개월 이렇게만 제시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시고. 네. 자, 그럼 이 단기율을 그냥 적용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보험을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 가입했대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의 보험료 계산할 때 오케이. 자, 5개월까지 그럼 단기율을 아까 지종요 단 수재 부보장 가입했으면 요건데 여기 단기 5개월까지 곱하기 0.6 하면 되겠네요. 그쵸? 별거 아니에요. 기본은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래요. 보험 기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포함될 때는 간단하게 4월, 5월, 10월을 제외한 월. 이 제외한 월이 포함될 때는 단기율에 각 월마다 10%씩 가산하래요.
한 번 10% 가산하라가 아니죠? 즉 예를 들어 여기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이에요. 그러면 4, 5, 10월을 제외한 월이 뭐가 있죠? 1, 2, 3. 4, 5는 여기 있으니까 1, 2, 3이 포함되잖아요. 1월 10%. 어디서 1월. 2월 10%. 3월 10%. 각 월마다. 그러면 60이 아니라 30% 추가 0.9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입력되셨죠? 오케이. 4, 5, 10월을 제외한 월. 각 월마다 10%. 단, 화재 특약은 가산하지 않으면 주계약만 가산하라는 얘기예요. 주계약만. 주계약만. 오케이? 네. 자, A, 단기효율 적용. 그럼 예시 한번 볼까요? 네. 가입금액, 지역별 4종이 1.0이었죠. 3종이 0.9. 이렇게 단기효율이 직접 제시되면 어유 고맙죠. 그러면 요, 지종요. 지역별, 종별, 지역별, 종별, 단, 수재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단수 항상 기억하셔야지 어디 살며시 구석에 수재 부보장 특약 가입 이거 놓치시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제시되면 땡큐. 근데 이제 밑에처럼 제시되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라 하는데 계약자 부담 보험료, 여러분 보험료의 구성 영업은 순 더하기 부가, 지원보험료, 순보험료의 50% 정부 지원, 그 다음에 순보험료의 몇 % 지자체 지원, 그리고 부가보험료 100% 정부 지원 똑같아요. 다만 공식과 환급보험료 계산식이 다를 뿐이에요. 네. 자, 계약자 부담보험료 우리는 순보험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지종료, 지역별 보통 약간 영업료율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해야 되니까 순보험료가 나와야 되잖아. 순 중에 지원 차감이니까. 지역별 보통 약간 순보험료율 그다음에 종별 나와야 돼. 경량 완전 튼튼한 그러면 0.7. 오케이. 자, 단 수재는 없고요. 수재 없죠. 네. 자, 가입 기간이 4개월이래요. 4개월이면 10% 추가하니까 50%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계약이죠? 4, 5, 10월을 제외한 월. 그럼 6월과 7월이 있네요. 각 월마다 10%씩. 그러면 플러스 10, 20%, 70%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 수재특약 가입했다 그러면 그냥 그 말 하나만으로도 곱하기 0.9 하시면 되고. 네. 4, 5, 10월 외우셨죠? 네. 이게 만약에 화재특약이다? 화재특약 가입금액, 화재특약 영업료율, 단기효율 가산하지 않고 그대로 0.5. 오케이. 자, 그럼 뭐가 남아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화재특약인 수재부 보장. 사실 제가 어딘가 써놓은 것 같기도 한데 과거에 농금원 이론서에는요. 이 수재위험 부보장을 가입하면 10% 할인해준다. 90만 적용해라. 이게 뭐 시설 주계약 밑에도 있었다가 그다음에 작물에는 뭐 화재특약 밑에도 있었다. 위치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농금원에 질문했어요. 예전엔 농금원이 답해줬어요. 지금이 안 해주지만.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수재특약 부보장 특약 가입하면 90%만 적용해라. 즉 10% 할인해 준다라는 게 어떻게 뭐 작물에만 시설에만 주계약에만 화재특약에도 어디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했더니 농금원이 뭐라 했냐면 재보험 사업자한테 문의한 결과 다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우린 다 적용했어야죠. 뭐 화재특약이든 뭐든 다. 그쵸? 수재부보장 특약료율. 근데 24년도에 그 문장의 위치, 수재부보장 가입하면 90%만 적용해라. 이거를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 재배, 버섯 전부 다 주계약 밑으로 옮겼어요. 그건 주계약만 적용하라는 얘기죠, 뭐. 근데 설왕설래 하겠죠? 네. 일단 우리는 주계약 밑으로 옮겼기 때문에 주계약에만 적용한다. 근데 뭐 여전히 이것도 농금원의 답을 들어서 전체 다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저는 이걸 굳이 주계약 밑으로 다 옮겼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자, 단기 화재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 적은 거에는 나오면 그런 건 땡큐예요. 네.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죠? 지원율 차감하면 되죠. 순보험료율의 지원율 차감. 순의 50%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굳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갖고 나온 거는 보험료의 구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거 해결되셨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B 보자고요. B.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원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한 단기요율을 적용해라. 박스에 깨알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V 표시는 제가 그냥 한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같은 한국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실까. 여러분, 우리 지금 단기요율 하는 거죠. 원기간에 통산하지 말래요. 보험기간을 연장할 때.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 연장기간에 대한 단기요율을 적용해라. 이거 해석이 되세요? 자, 원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뭐를? 연장할 때 원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하고 뭘 통산하지 말아요. 좀 단기요율 하죠. 원기간의 단기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연장기간의 단기요율을 원기간의 단기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원기간의 단기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원기간 보험료 그대로 냅두고 단기요율 어디에 적용돼요? 보험료에 적용되잖아요. 단기요율. 단기요율 보험료에 적용되잖아요. 보험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기간의 단기요율을 원기간의 단기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이거 그냥 냅두고 그럼 보험료가 그냥 냅두는 거잖아요. 이 요율들은 정해져 있을 테니 가입금액하고. 그쵸? 나머지는 다 고정값이잖아요. 네. 자, 연장할 때 연장기간의 단기요율을 원기간 단기요율에 통산하지 말고 우리 지금 단기요율 하니까 즉 원기간 보험료 건드리지 말고 연장기간 보험료 별도로 계산해라.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될 건데요. 그쵸?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예시 한번 풀어볼게요. 연장했어요. 보험료를. 아까 위에 문제가 지금 깨끗이 지우고 네. 위에 문제가 4, 5, 6, 7월 이게 원기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8, 9월 2달 연장하는 거예요. 연장하니까 보험기간이 늘어나니까 보험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연장기간 보험료 가입금액 1,000만 원 그대로. 종별, 지역별 보통약관 순보험료율 우린 지금 계약자 부담 보험료죠. 순보험료율, 종별률 이건 바뀔 게 없잖아요. 가입금액과. 단순히 연장하는데 가입금액이 왜 바뀌고 요율이 왜 바뀌어요? 하우스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긴 안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연장기간의 단기요율 어떻게 되죠? 8, 9월이네요. 2개월. 그러면 플러스 10% 하니까 30%. 4, 5, 10월을 전부 다 해당 안 되네요. 각각, 즉 20% 추가. 즉 연장기간의 단기요율은 50%. 50%. 계약자 부담 보험료, 지원 보험료, 차감. 연장기간의 보험료. 이해되셨죠? 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입금액 하면서도 시설작물 버섯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나와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C 마지막. 우리 지금 A 단기요율 일반적인 거 했고 그다음에 B 요거 했고요. C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 요율은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쵸? 12개월 1년이잖아요. 100. 이걸 초과할 수 없대요. 자, 얘 5 참고 제가 해놨었죠. 네. 첫 번째 견해. 지금 제가 푼 거. 연장기간 보험료, 아까 원기간 보험료, 지금 계약자 부담 보험료지만 연장기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원기간의 단기요율, 연장기간의 단기요율.
첫 번째 견해. 자, 두 번째 견해. 아니, 이거 100을 초과할 수 없대잖아요. 그러면 지금 70에 50이면 120이니까 여기 그러면 30%만. 즉, 원기간, 연장기간 합쳐서 10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다시 첫 번째, 저 같은 견해. 각각 100을 초과할 수 없다. 원기간이든 연장기간이든. 두 번째, 합쳐서 100을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 견해. 어떻게 맞을까요? 모르죠, 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밑에 이렇게 뭔가 주저리 써놨죠. 자, 만약에 합쳐서 100을 초과할 수 없다. 원기간과 연장기간. 그러면 이런 케이스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합산의 경우에도 100을 초과할 수 없다면, 자, 원기간을 만약에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가입했다 해볼게요. 6개월이니까 단기율 10% 추가해서 70에 1, 2, 3, 4, 5, 6. 각 월마다 가산이 40%. 벌써 원기간에서 100을 초과해요. 그럼 100 초과할 수 없다니까 100%. 자, 원기간의 단기율에 곱하기 1.0, 100을 해서 보험료 계산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름 폭염이 더 걱정이 돼. 그래서 2달을 추가했어요. 연장했어요. 7, 8월, 이제 6월까지니까 7, 8월까지 2달을 연장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여기서 100을 합산해서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원기간에서 100 넘었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연장기간 보험료 계산해야 되는데 단기율 할 때 단수 할 때 여기 아니 원기간에서 이미 100 초과했으니까 A 0. 그럼 어떻게 되죠? 보험료가 0이네요. 연장했는데 2달 연장했는데 보험료가 없어요. 누가 연장하네? 저 같아도 연장하지. 다 무조건 연장하지. 그쵸? 그럼 0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1. 2달 연장했는데 1년치 보험료 받아요. 2달 연장했는데 원기간하고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누가 연장해요? 보험료 더 냈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각각 10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니 합쳐서 10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그런 강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제가 가입 금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시설의 비용 손해도 그렇고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 시설은 차라리 나아요. 이제 많이 지금 어지러운 부분이 정리가 됐는데 이런 건 공식이 어디 있으면 아니 이거 뭐 근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 해석해야지잖아요. 그쵸? 네. 이 역시 여러분이 선택할 몫이다. 저는 문제, 교재 다 이렇게 1번 견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종별하고 단기만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 단기 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의 환급. 우리 그동안 보험료의 환급 A가 뭐였죠? A 기본 그룹. 우리는 카테고리를 잘 나눠야 돼요. 이거 많이 했잖아요. A하고 B는. A 기본 논작물 수확밭, 그 다음에 수입밭, 뭐 과수, 포도는 여기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긴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말씀드렸고. 뭐였죠? 전액이거나 책임 없는데 무효래요. 화나잖아요. 전액 낸 거. 계약자 부담 보험료 돌려줘야죠.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효. 그럼 무슨 환급을 받아요? 0원. 나머진 전부 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그 시점에 환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퍼센트가 앞으로 왔네요. 네, 미경과 비율. 이거 있잖아요. 그쵸? 자, B는 적종, 과수, 과실, 생산비, 노지, 인삼. 이거 너무 많이 있죠? 네. A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됐죠?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가입 금액 감액. 감액이 아닌데 감액이라 표현하더라. 이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적종은 하나 더 추가. 해지일과 관계없이 이거 2025년에 적종편 보시고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C가 남아있습니다. 시설작물, 버섯. 그거 오늘 하는 거예요. 자, 전액. 책임 없는데 무효. 고의 중대한 과실로. 그럼 무슨 환급을 받아? 이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여기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였어요. 이것도 사실 똑같은데 가입금액 부분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다면. 근데 여기는 이게 달라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책임 있는, 책임 없는에 따라 나뉩니다. 네. 볼게요. 환급 사유 자체는 똑같아요. 네, 환급 사유.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2번은 나중에 보시고. 네. 자, 그럼 책임 없대요. 책임 없는 무효, 납입한 거 다. 순 아니죠. 낸 거, 내가 낸 거 돌려주는 겁니다. 책임 있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효만 환급이 0원. 이건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얘네를 보죠. 얘네. 책임 없어요. 그럼 조금 내 책임 없는데 지금 효력상실 해지. 내 책임 아니고. 그럼 좀 공정하게. 공정하게? 공정하게가 맞나요? 하여튼 좀 좋게. 1단위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남은 기간. 남은 기간 거 그냥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계약자 부담 보험료 내가 낸 게 전 보험 기간에 뭐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근데 보험 기간이 뭐 300일이었어요. 1단위잖아요. 그쵸? 남은 일, 미경과 일수. 이건 제시가 되겠죠? 이거는 1단위로 계산하려면 정확하게 가입 일수, 남은 일수가 다 제시가 돼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내 책임이 있어요. 내 책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불리하게. 좀 불리하게? 자, 이미 내가 낸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계약 당시에 예를 들어 30만 원 있어요. 낸 게. 계약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거기에 지금 해지 이 환급 사유가 발생한 이 시점 그걸 단기효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5개월 가입했는데 3개월째 해지한대요. 그럼 3개월을 단기효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막 가산하잖아요. 그쵸? 가산해요. 좀 많이 빼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그 외에 책임 있는 사유, 뭐 임상사 중에 이거 똑같고요. 그다음에 효력상실, 그다음에 사기, 중대사유, 계약의 해지, 이 계약의 해지 여기 있네요. 고의 손해, 의무 위반 뭐 이런 거.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만 다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자, 예시 볼게요. 예시. 네. 책임 있는, 책임 없는. 책임 있는, 책임 없는. 그 사유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책임 있는 다시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임상사 중에. 자, 일단 여긴 책임 없는 이렇게 정직하게 써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1단위로 계산해서 내가 지금 남은 일수대로 받는다. 네. 일수대로 받는다.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지역별 보통약관 순보험료율 여긴 순이 와야 되고 종별 1종. 네. 단기 1년 가입했대요. 지원보험료 정부 50%, 순회 50, 지자체 20, 계산된 거 계약할 때 21만 원 냈대요. 21만 원 냈는데 보험을 정확하게 1년 가입했대요. 365일. 1단위. 자, 해지 후 남은 기간 275일. 아, 너무 간단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정직하게 나오든 이미 해지로 나오든 효력상실로 나오든 낼 때 계약할 때 21만 원 냈는데 3개월에 해지했대. 3개월. 90일째. 1월부터 시작했어요. 1, 2, 3. 4, 5, 10월 하나도 안 겹치죠. 그럼 30% 추가. 3개월 단기율에 30 추가해서 70%.
자, 70, 단기율 70, 여기 1.0이 아니라 여기 곱하기 0.7을 해서 다시 계산해야죠, 뭐. 가요, 단. 그러면 해지 시점까지 단기율로 계산한 보험료가 14만 7천 원. 별로 없잖아요, 남는 게. 네. 어렵지 않죠? 네, 시스템이 다르다, 이것만.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있었죠? 두 번째.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실 1년 미만 단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3년 이내 장기도 가능해요. 장기. 우리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인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단기 소멸성 보험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 들면 막 몇 년, 몇십 년 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장기라 해봤자 3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 지원을 할 수밖에요. 한번 사고 나면 위험 부담도 굉장히 크고. 자, 다시 돌아와서 1년을 초과한대요. 1년을 초과한대요. 여기서 여기까지 1년. 이게 초과 기간. 자, 여기는 시각적으로 보세요. 여기는 이대로. 책임 있니? 책임 없니? 자, 초과 기간. 여기는 전액.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예시 문제. 가입기간이 지금 봤더니 1년 반이네요. 네.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오려면요. 정확하게 1년의 보험료 그 이후 추가하는 기간의 보험료가 구분될 수 있을 어떤 무엇인가 제시가 돼야 돼요. 여기처럼 아예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가 되든 아니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총 얼마인데 그중에 몇 %가 또는 뭐 얼마가 여기고 얼마는 나중이다.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조건이 제시가 돼야 돼요. 책임 있든 없든 어쨌든 25년도 전액. 해지일이 지금 24년도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4년도 거는 책임 없는 사유네요. 공정하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1단위로 계산한 거. 이런 문제를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원래 이거 여러분 해석의 여지가 정말 막 꼬아서 해석하자면 많아요. 그러니까 채점위원들이 너무 깊게 문제 못 냅니다. 이런 거는. 지금 알고는 있자. 자, 완전히 다른 시스템. 여러분 보험료와 보험료의 환급 매우 중요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보험금하고 나머지 1과목 내용을 할 텐데요. 보험금은 어차피 우리 2과목에서도 할 거기 때문에 큰 틀을 잡는 거를 할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인수제한 목적물 가입 기준 이런 거를 보고 1과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